17세기 1600년대 들어가면서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균분이 점차 깨지기 시작해요. 아들과 딸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균분상속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처가살이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 풍습을 바꾸려고 시도해요. 강력한 이론적인 무기도 있었습니다. 종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보가 전부 장남으로만 이어지는 거예요. 가계는 장남으로 있는 것이야. 이게 종법의 정신입니다. 고려 말부터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걸 실천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조선 사회가 그거를 용납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실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법을 무기로 해서 서서히 남녀 차별 상속 이거를 시도해 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성의 재혼을 이제 못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종 때쯤 되면 조선이 건국된 지 한 100년 정도 되면은 왕과 신하들이 어전 회의를 하는데요. 여성이 재가를 하는 걸 그냥 둬도 될까? 해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자식도 없는 여성이 남편이 죽으면 살 길이 막막하니 재혼까지는 허락해주고 세 번째 결혼부터 금지합시다. 재혼까지. 네, 다수설이 재혼 허용, 삼혼 불가 이거였는데 성종이 소수설을 받아들여요. 왕이. 이 소수 의견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 이 소수 의견 한번 의지할 데 없는 여자가 굶어 죽은 것은 작은 일이고 여성이 절개를 지키는 것은 큰 일이니 부녀자의 재가를 금지해야 합니다. 아이고 답답한 사람. 여성이 절개를 지켜서 유교 윤리를 실천하는 것은 큰일이고 이 큰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희생쯤은 작은 일로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이 왕은 여성의 왕이 아니죠. 성종입니다. 성종이군요. 왜 그랬어? 아니, 저는 성종 대왕님이 좋은 일을 하신 줄 알았는데 그럼 제가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서 이제 이미지를 더 업 시켜놓을게요. 네. 좋은 일 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만회시켜드려야 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는데 뭐냐면 여성 재가 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재혼을 못하게 되면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심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손댄 게 뭐냐면 처가살이 전통을 없애는 거예요. 종법에 따르면 처가살이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친형이라고 해가지고 부인이 남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이걸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잘 안 되니까 이번에는 성종의 아들 중종이 나서요. 내가 직접 모범을 보이겠다 해가지고 친형의 의식을 행하고 내 아들 결혼, 세자의 결혼에서도 친형의 의식을 행하고 앞으로 모든 신민들은 이것을 따라서 하도록 해라. 이러면서 이제 전국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전국으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성이 결혼한 다음에 자기 집을 떠나 살게 되는 일이 생기죠. 이제 친정 부모의 제사를 지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윤회 봉사를 안 하겠다. 딸들은 제외시키겠다. 아들들끼리 할 거야. 이런 집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669년에 부안 김씨 집안에서 작성한 상속 관련 문서입니다. 사위와 외손들한테 제사를 지내라고 하면은 소홀하게 지내더라. 그래서 사위나 외손의 집안에서 제사를 윤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 집의 법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안 지내는데 어떻게 토지와 노비만 남자와 균등하게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여자는 딸은 토지와 노비를 3분의 1만 주겠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균분이 아주 공식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네. 주로 17세기 후반에 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